안녕하세요. 이산지역 아카데미 이산입니다. 오늘은 21대 대선,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한번 예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탄핵당하자마자 국힘에서는 저마다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극렬하게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던 분들이 윤석열이 탄핵되자마자 저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본물처럼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인심이 그렇구나 라는 걸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다라는 저마다의 포부가 있으니까 또 당연한 거겠죠. 어쨌든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화천대유계가 나왔습니다. 화천대유계. 그리고 삼효동이 나왔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점괘를 쳤을 때 점사가 지뢰복귀 오효동이 나왔습니다. 지뢰복귀 오효동. 그 당시에 오효동은 군왕의 자리거든요. 주역회로 봤을 때는. 그래서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대표는 지풍승계가 나왔거든요. 지풍승계 상효동이 나왔습니다. 지풍승계 상효동은 오효, 군왕의 자리를 지나서 상효, 명승, 어둠 속을 오르다라는 그런 괴사가 나왔는데, 임금이 되고 나서, 즉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나서도 그 지나침이 강해서 어둠이 있는 줄도 모르고 끝없이 올라가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둠의 끝은 낭떠러지기니 무너질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됐죠. 대통령 오효, 군왕의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데, 군왕의 자리에서 멈추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 수풍정계가 나오는데, 상효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효가 효변하게 되면 산풍고개가 됩니다. 산풍고개. 그 그릇에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런 상이죠. 일이 많아지고 결국 산풍, 바람이 그 산을 들이쳐서 산이 골병든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지뢰복귀 오효동이었는데, 이 지뢰복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보게 되면 동지입니다. 동지라고 하는 것은 겨울로서는 가장 추울 때거든. 그런데 가장 추운 그 밑바닥에는 양효가나 태동이 되는 그런 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추울 때 그 저 밑바닥에서는 따뜻한 양기가 태동을 하고 있다. 봄이 서서히 태동되고 있는 그런 상이죠. 그런데 그 맨 아래에 처한 그 초효, 양효가 오효절에 오기 위해서는 기나긴 그 꽝꽝한 땅을 뚫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니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굉장히 힘들 거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결과적으로는 추후 그 당시가 아니라 나중을 봐야 된다. 그래서 돈복이라고 했습니다. 돈독하게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여건에 지금 다시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 21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점사로는 화천대유계가 나왔습니다. 화천대유계. 3효가 동했고요. 그래서 지게로는 화택유계가 됩니다. 제 주역 원리 강해 452쪽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서 객관적으로 괴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괴사는 대유원형입니다. 대유원형. 크게 이름이니 크게 형통하다. 굉장히 좋은 개가 나왔습니다. 대유는 크게 이름이요, 크게 소유함이고 큰 성취니 대풍을 의미한다. 대풍은 뭐 가을에 풍작을 의미하는 거죠. 대유는 인덕이 크미니 크게 이룬 만큼 적절하게 베푸는 나눔의 도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대유는 크게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괴사를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3효는 457쪽입니다. 9.3 공용 형우 천자 소인 불극이라 이렇게 효사가 나와 있습니다. 공이 천자에게 잔치를 베푼다. 본격적으로 대유의 도를 시작하니 소인이 할 수 있는 도가 아니다. 자, 이 화천대유 9.3은 소인이 할 수 있는 도가 아니랍니다. 이번에 당선되어야 될 대통령은 소인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인배가 된다면 오히려 흉한 거다라고 반대로 풀이할 수가 있어요. 풀이해보면 천자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천하 만민에게 대유의 도를 공적으로 펼치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한다. 천하 만민에게 대유의 도. 이 화천대유계를 보게 되면 그 5번째 음효가 있고요. 그 밑으로 4개의 양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5효 위에 양효가 하나 나가 있는 상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크게 성취를 해서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크게 가지고 있다는 대유의 의미는 몽땅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몽땅 가지고 있는 택천쾌의 상이 아니라 하나를 내어줌으로써, 하나를 나누어 줌으로써 오히려 크게 내가 소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대유라는 것은 나눔의 도라는 거죠. 내가 몽땅 갖는다는 것은 택천쾌계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를 내어주면 화천대유가 되거든. 그래서 대유, 크게 있습니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내가 있는 만큼 베푼다라는 나눔의 도의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수레에 가득 실은 것을 천하와 나누는 것이니 본격적으로 대유의 도를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나눔의 도니까 이건 소인이 할 수 있는 도는 아니죠. 9.2 두 번째 효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것은 9.3효잖아요. 그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대거이제 유유왕 무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대유를 이루기 위해 큰 수레에 지식과 지혜를 가득 싣고 나아가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수레에 지혜와 지식을 가득 싣고 온다. 이것을 9.3 세 번째 효에서 나누는 거죠.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내 것을 베푸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인배가 대통령 자리에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다. 9.3은 즉 세 번째 효. 이 효는 중의 자리를 벗어나 양강하지만, 중의 자리, 그 두 번째 이 효가 중의 자리거든. 그것을 벗어나서 양강하다고, 강하다고. 양의 자리에 양으로 와서 자리가 바르다. 양강하다. 자리가 바르다. 그러므로 양강함, 내가 지나치게 강함이죠. 강함을 내세워 지나치게 하면 서로 어긋나게 되니 소인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천자에게 잔치를 베풀면 소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9.3 효사를 풀이했습니다. 공자님께서요. 소인배가 오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된다. 9.3이 변하면 태가 되니, 즉 화택규계가 되는 겁니다. 지계가 화택규가 된다. 태는 소인을 상징하며 밝음과 어긋나는 뜻이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화택규라는 것은 바다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상징하는 거야.
어쨌든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어긋남이죠. 어긋남인데 이때 해가 바다 위에 떠오르는 것은 천하 만민을 비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높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태양을 기다리는 만물이 그죠? 살아갈 수가 없죠. 태양이 바다와 어긋나는 것은 천하 만민에게 이로운 그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소인배가 오는 자리가 아니다. 소인배는 내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바다와 어긋나서 하늘 높이 떠오르질 않아요. 왜? 내가 다 갖기 위해서. 그러나 대인은 내가 비록 바다와 어긋나서 따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은 천하 만민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다. 욕은 바가지로 먹지만 그저 떠나니까, 그 바다 입장에서는 떠나니까 이 바다는 천하 만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하 만민. 그 천하 만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태양이 자기를 떠나서 높이 올라가 버리거든, 자기 자신과 어긋나거든. 그러면 소인배들은 뭡니까? 오히려 원망을 하겠죠. 그러나 태양이라는 대인이 품은 뜻은 비록 원망을 듣지만 천하 만민을 비추기 위해서 하늘 땅과 어긋나서 높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사 네 번째 효로 넘어가게 되면 비기행무구, 가득 채우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구오는 믿음으로 교류하다 위엄을 갖추다 길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상구는 하늘에서 도우니 기람이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천대유계는 굉장히 형통한 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체형생극 수리비결로 보겠습니다. 상계가 이화계고 하계가 건계인데 오행생극으로 보게 되면 화극금이 됩니다. 즉 상계인 이화계가 금을 극하죠. 금을 제어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화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하죠. 그리고 이것이 지계로 가게 되면 화극금이 되죠. 이것도 역시 화극금이 되네요. 왜냐하면 건계의 3효가 동하면 태계가 되거든. 그래서 화극금, 역시 화의 입장에서 굉장히 길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체용생극으로 봐도 굉장히 길한 계가 나온다. 그런데 호계를 보게 되면 호계, 그 내부 작용, 그리고 일의 중간 과정을 보게 되면 택천쾌가 나옵니다. 택천쾌, 그죠? 이 택천쾌라는 것은 그 음여가 맨 위에 있고요. 그래서 1, 2, 3, 4, 5라는 5가 가지고 있는 그 양효를 음여 혼자서 내리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기가 굉장히 팽창해 있어서 이것이 말 그대로 그 바람이 가득 찬 풍선 같아서 살짝 턱건들이 빵 터지는 그런 정도의 기운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중간 과정에서 이 욕심이 생겨서 이 일이 그 지나치게 그 욕심을 내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 화천대유에는 바로 이 택천쾌계에서 5번째인 양효가 위로, 음효를 뚫고 위로 나가는 거거든. 하나를 내보냄으로써 오히려 하나, 둘, 셋, 4개 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그게 대유의 본래의 뜻이야. 원래는 크게 소유하다는 의미는 택천쾌가 돼야 정상이야. 그죠? 음이 혼자서 5개의 양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쾌라고 말했죠. 쾌는 처단하다라는 것보다 어떤 것이 결단나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대유의 도는 뭡니까? 오히려 하나를 내어줌으로써 4개를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베풀매 도, 나눔의 도가 진정한 대유의 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이번 21대 대선의 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다. 근데 저는 이번에 당선되어야 될 사람은 문왕팔계도, 지구역을 상징하는 문왕팔계도를 보게 되면
곤토의 자리,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수레로 봤을 때는 미시의 자리, 그 서남방의 자리, 그죠? 곤토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봄과 여름을 거쳐서 꽃과 열매를 맺혔죠. 그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 땅이 바로 곤토의 자리거든요. 이 곤토에 떨어질 그 열매는 독초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맛 좋은 열매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종류의 그 결과물들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 그 땅에. 근데 이 땅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선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곤토의 성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대통령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 곤토의 성정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땅에 떨어진 그 열매들은 쭉정이도 있고요, 껍질도 있고요, 알갱이도 있겠지. 이것이 땅에 들어가면 다 삭혀진다. 삭혀지게 되면 알갱이만 선별되겠지. 이 선별된 알갱이만을 가을 경금이라고 하는 그 숙살지기 기운에게 넘겨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곤토의 성정은 굉장히 포용적이지만 굉장히 실리적이다. 이 실리적인 사람이 이번에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정말 그 진정한 알갱이들만을 가을이라는 그 창고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이번에 되어야 할 그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성정을 가진 자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운이 앞으로 튈 거다. 지금 너무 어렵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곤토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그것이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도 그러한 어떤 그 폭넓은 성정을 가진 곤토의 성정이 아니라 소인배라면 오히려 흉할 수밖에 없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로 봐서도 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어야만 될 후보자는, 지도자는 곤토의 성정을 가진, 음의 성정을 가진, 그래서 그 지금까지 춘 봄과 여름을 거쳐서 쌓아 올린 그 열매의 독초가 됐든 또는 약초가 됐든 모든 열매를 다 받아들여서 그 삭혀서 알갱이와 쭉정이를 선별해서 진정한 알갱이만을 가을 창고 경금이라고 하는 주역 개상으로 보면 태금이 되겠죠. 거기에 알갱이만을 선별해서 넘겨주는 그런 실리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운을 좌우하게 되겠죠. 내년도를 예측하게 되면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더 어렵고 그 최저 바닥으로 들어갈 것 같다. 그 바닥이 오히려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겠죠. 그죠? 맨 바닥을 찍었을 때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때 누가 지도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운이 앞으로 세계 만방에 펼쳐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선현들이 예측해왔던, 그리고 외국의 유수한 어떤 현인들이 예측했던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